고대 중국의 철학자, 그리고 20세기 독일의 사상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았던 두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적과 싸우고 있었다면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쓸모라는 거대한 압박에 맞섰던 장자와 아도르노, 바로 이 두 거인의 지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쓸모있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으세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 스스로에게 또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쓸모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압박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장자와 아도르노가 각각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두 사상의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이 쓸모 없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쓸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SNS 프로필부터 이력서 한 줄까지 모든 게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쓸모라는 잣대가 우리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마주해보죠. 자, 이런 숨막히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저 멀리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에게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아주 역설적이고 기발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쓸모없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에 나무가 있는데 너무 막 뒤틀리고 옹이도 많아서 어떤 목수도 혀를 차면서 저걸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겠네 하고 지나치는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곧고 쓸모 있어 보이던 나무들은 진작에 다 베어져서 집 기둥이 되거나 땔감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에게도 베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살아남아 거대한 그늘을 만드는 고목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쓸모라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쓸모없음이 곧 생존의 조건이자 자유가 된 거예요. 장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이번엔 박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박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물 뜨는 바가지로도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도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에이, 쓸모없네 하면서 박을 깨트려 버려요.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생각을 바꿔서 그걸 커다란 배로 만들어 강과 호수를 떠다닐 생각은 못하는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쓸모없다는 건 그 대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물이 아니라 그걸 바가지라는 하나의 용도로만 보려고 했던 우리의 좁은 시선이었던 거예요. 장자에게 쓸모없음이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든 상상력의 감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훅 뛰어넘어서 2000년도 더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장자와 똑같은 고민을 한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테오도르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가 봤을 때 현대사회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변질돼서 모든 걸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쓸모 있는데, 얼마나 생산적인데, 돈이 돼? 모든 것의 가치가 이걸로만 측정되는 거죠. 사람도 자연도 예술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핏 세상에서 저항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도르노는 정말 의외의 곳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쓸모없는 예술에서요. 어떤 상품처럼 팔리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선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예술. 그런 쓸모없는 예술만이 이 시스템에 물들지 않은 진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동양의 고대 현자와 서양의 현대 사상가, 장자와 아도르노를 나란히 세워볼 시간이에요. 수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쓸모없는 나무는 쓸모없음 덕분에 베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아도르노의 쓸모없는 예술은 쓸모없음 덕분에 성품이 되지 않고 진실을 품게 됐죠. 세상을 지켜낸 겁니다. 결국 살아남고 진실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상가는 시대를 관통해서 마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고, 존재는 상품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효율이라는 단어로만 평가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문장이 바로 그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쓸모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나온다. 이 놀라운 역설을 통해 우리에게 고정관념의 틀을 부수고 버려진 것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잠재력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에 화답하듯 아도르노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쓸모로 환원되는 순간 그는 사라진다. 사람을 오직 유용성이라는 잣대로만 보는 사회가 결국 어떻게 인간성을 말살하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의 멜로디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고 쓸모를 증명하라고 요구받는 우리에게 이 쓸모없음의 철학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쓸모없다는 건 결코 무능력하거나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어떤 목적에도 그 누구의 평가에도 구속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진짜 자유가 숨쉬는 공간이라는 거죠. 베어지지 않은 장자의 나무처럼 상품이 되길 거부한 아도르노의 예술처럼 바로 그 쓸모없는 영역이야말로 효율과 이윤의 논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우리 안의 마지막 숲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효율과 생산성의 논리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공간, 당신이 그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쓸모없는 숲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 당신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치 내 존재에 가격표를 붙이려는 시도처럼 들리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좀 폭력적이죠. 존재의 가치를 기능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맞아요. 쓸모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도 드물 겁니다. 뭐랄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부품이 된 기분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고대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 그리고 20세기 독일의 사상가, 아도르노, 활동했던 시간, 공간, 배경, 모든 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쓸모없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어떻게 놀랍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그걸 들여다볼 겁니다. 이야, 바람 속에서 웃으며 세상을 조롱하던 노장하고 산업사회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침묵으로 저항하던 비판 이론가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네. 그런데 이 둘이 하나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통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빌려서 쓸모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가하는 폭력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오히려 그 쓸모 없음 속에 숨겨진 진짜 자유와 인간성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효율성에 대한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저항의 한가운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세상이 말하는 쓸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은 쓸모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 정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곡을 찌르지 않나요? 그렇죠. 취업준비생은 기업에 쓸모있는 인재임을 증명해야 하고 직장인은 조직에 쓸모있는 구성원임을, 심지어 은퇴 후에도 사회에 쓸모있는 노인임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이 글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숨 막히는 압박감이 장자와 아도르노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 생산성, 사회적 역할 같은 외부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멈추면 혹은 애초에 기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상가는 잠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먼저 장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이분은 정말 유쾌하고 통쾌하게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분인데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을 던집니다. 네, 무용지용. 글자 그대로 쓸모 없음의 쓸모라는 아주 역설적인 뜻이죠. 모든 걸 이용함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세상에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개념입니다. 네가 쓸모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가장 큰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유명한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잖아요. 아, 그 이야기요? 어떤 마을에 정말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가지는 제멋대로 뒤틀리고 줄기는 막 울퉁불퉁 옹이가 많아서 도저히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나가던 목소들이 혀를 차면서 말하죠. 저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실패작, 불량품인 셈이죠. 경제적 가치가 제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장자 특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쓸모 없음 때문에 그 나무는 평생 도끼날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수백 년을 살아남아 거목이 됩니다. 야, 마을 사람들한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온갖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죠. 반면에 주변에 있던 곧고 매끈해서 쓸모 많아 부리던 나무들은요? 진작에 잘려나다 집에 기둥이 되거나 배의 널판지가 되었겠죠. 바로 그거죠. 자신의 존재를 해체당하는 방식으로 유용함을 증명한 겁니다. 장자는 이 나무를 통해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유용함이란 때로는 죽음의 다른 이름이고 세상이 경멸하는 무용함이야말로 오히려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고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쓸모 있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소모된다는 뜻이군요. 네. 이 통찰은 다른 이야기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큰 박 이야기도 있죠. 네, 그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박을 얻었는데 이게 너무 커서 바가지로 쓰기에는 무겁고 그릇으로 쓰기에는 둥글고 애매한 거예요. 결국 그는 에이, 쓸모없다 하면서 그 박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자가 혀를 차며 이렇게 제안하죠. 왜 그것을 큰 배처럼 만들어 강에 띄우고 유유자적 강을 건너는 데 쓰지 않는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장자가 지적하는 건 박의 쓸모없음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지적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이 지점을 인간의 좁은 목적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좁은 목적의 감옥. 네, 박은 바가지로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것이 거대한 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정해진 쓸모를 강요하는 그 시선이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쓸모없음이란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가능성, 다른 세계를 품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목적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삶의 풍요로움을 파괴하고 모든 존재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장자가 말한 그 좁은 목적의 감옥이라는 게 10대를 수천 명 건너뛰어서 20세기 산업사회를 떠올리게 하네요. 모든 걸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던 시대 말이죠. 네, 아마 아도르노가 봤다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장자의 유쾌한 웃음이 아도르노 시대에 오면 아주 차갑고 비판적인 침묵으로 바뀌는 거죠. 같은 문제를 보고 있지만 시대의 공기가 너무나 다르니까요. 아도르노가 활동했던 20세기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되던 시대잖아요. 인간은 노동력이 되고 문화는 돈벌이 산업이 되고 예술마저 소비재가 되어버린. 그렇죠. 이 글을 보니 그가 당시 사회를 진단한 핵심 키워드가 있던데 그게 바로
도구적 이성 맞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도구적 이성은 아도르노 사상의 핵심입니다. 본래 이성이라는 건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탐구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성이 오직 효율과 통제, 지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모든 존재를 향한 질문이 단 하나로 수렴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돈이 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생산적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팔리는데? 와, 장자의 시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거대한 좁은 목적의 감옥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도르노는 수천 년 전의 장자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만납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도르노에게 쓸모없음은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이 거대한 상품화의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마지막 저항의 공간, 최후의 자유의 공간이 됩니다. 저항의 공간이요? 네. 그리고 그는 그 저항의 가능성을 뜻밖에도 예술에서 발견합니다. 쓸모없는 예술의 가치. 예술이 쓸모없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말?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아도르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좀 냉소적입니다. 예술이 사회에 즉각적으로 쓸모가 있는 순간, 예를 들어 교훈을 주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네. 그 순간 그것은 이미 광고나 선전 혹은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체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예술은? 진짜 예술은 바로 그 쓸모를 거부할 때, 팔리기를 거부할 때, 심지어 이해되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이 사회가 감추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난해한 현대미술이나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현대음악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은 나는 너희들의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장자의 쓸모없는 나무와 아도르노의 쓸모없는 예술이 정말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술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도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세상에 부여하는 쓸모의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점입니다. 아,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 네. 유용한 나무는 잘려서 집이 되고 유용한 예술은 팔려서 상품이 됩니다. 둘 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잃고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쓸모없다는 이유로 베어지지 않은 나무는 그 자체로 숲을 지키며 살아남고 쓸모없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은 예술은 체제에 길들이지 않은 채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겁니다. 두 사상가의 사유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물론 이 글에서는 둘의 미묘한 결 차이도 분석하고 있죠. 장자에겐 무용함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생명 그 자체를 지키는 방식에 가깝다면 아도르노에게 무용함은 이미 병들어버린 사회 구조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요. 네. 그래서 아도르노는 훨씬 더 비극적인 질문을 던지죠. 삶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장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아도르노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고 파괴되는지를 고발합니다. 아, 그러네요. 장자의 나무는 베어지지 않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 있는 느낌이라면 아도르노의 예술은 팔리지 않아서 침묵 속에서 고통스럽게 진실을 품고 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톤 앤 매너가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장자의 저항은 너털웃음 같은 것이고 아도르노의 저항은 차가운 비명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겨누는 적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게 바로 삶을 기능과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측정하고 재단하는 폭력이죠. 이 글에서 두 사상가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용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먼저 장자, 쓸모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다. 그리고 아도르노, 쓸모로 환원되는 순간 인간은 사라진다. 전자는 역설적인 지혜를, 후자는 차가운 경고를 담고 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결국 같죠. 도구화되지 않는 삶의 존엄성. 네. 이들의 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들리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맞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산성, 성과, 역혈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철학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답이죠? 그들의 대답은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되묻게 만들죠. 장자라면 아마 특유의 너터리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쓸모가 없어서 베어지지 않을 자유가 있어. 그리고 아도르노라면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쏘아붙일 겁니다. 쓸모로 인간을 재단하는 당신들의 사회가 이미 병들었다. 결국 두 사상가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오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라는 핵심 메시지는 이 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둘째, 존재는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효율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 결론을 아주 문학적인 비유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뭔가요? 쓸모없음은 공백이 아니라 자유의 자리입니다. 자유의 자리, 멋진 표현이네요. 듣고 보니 주말에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쩌면 그게 저만의 쓸모없는 숲을 지키는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덧붙여요. 쓸모없음은 세상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숲입니다. 마지막 숲? 네, 그 쓸모없는 숲에서 베어지지 않은 나무처럼 팔리지 않은 예술처럼 인간은 비로소 착취당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으로 남는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글은 끝에 맺습니다. 오늘 대화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쓸모없지만 당신의 자유와 인간성을 지켜주는 그 베어지지 않은 나무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돈이 되지 않는 오랜 취미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신념일 수도 있고요. 또 비효율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 숲을 베어내고 개발을 하고 유혹할 때 과연 그 마지막 숲을 기꺼이 지켜낼 용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